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건강 전문의 김세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당뇨와 치매,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질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혈관 위에서 만나는 같은 길의 두 얼굴입니다. 조용히 시작되지만 우리의 일상과 기억을 조금씩 흔들어 놓는 병.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참 신비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사용하죠. 그런데 그 에너지원의 대부분은 포도당, 즉 당에서 옵니다. 문제는요, 뇌는 그 포도당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 당을 들여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아질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끈적한 당이 혈관 벽에 달라붙고 그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며 AGES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한글로는 당화산물이라고 하죠. 이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뿐 아니라 뇌 속에서도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대사성 기억 저하라고 부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식사 후에는 머리가 멍해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밤이 되면 괜히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증거, 즉 당대사 장애의 신호입니다. 뇌는 일정한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입문이 막히면 뇌는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의 평균 수치보다 변동폭이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것. 이걸 저는 환자분들께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설명드립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자주 타는 사람, 뇌의 피로가 커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그 순간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짧은 몇 분 사이에도 기억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는 혈관이 팽창하면서 염증 반응이 폭발합니다. 이 두 극단이 반복되면 뇌는 마치 매일 작은 충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면 뇌 속의 미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 미세혈관은 특히 해마기억 담당과 전두엽 감정 판단 담당에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악화된 분들은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감정 기복, 우울감, 무기력감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뇌의 회로를 흔드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당뇨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뇌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예,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뇌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모든 장기는 휴식과 회복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은 하루 종일 뇌를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카페인, 수면 부족이 겹치면 뇌는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와 치매를 동시에 늦추는 3대 회복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활 리듬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제2부에서는 그 세 가지 루틴,
식전 15분의 준비, 하루 30분의 햇빛, 그리고 밤 11시 이전의 숙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뇌를 바꾸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뇨와 치매, 하나의 혈관 위에서 만나는 두 얼굴. 2부에서 이어집니다. 앞서 1부에서는 당뇨와 치매가 하나의 혈관 위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 즉 혈당 롤러코스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롤러코스터를 잠재우는 첫걸음, 바로 식전 15분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당뇨를 늦추고 뇌의 회복을 돕는 실질적인 혈당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대부분은 한꺼번에 식탁에 앉아 밥, 국, 반찬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혈당의 파도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식사 시작과 함께 탄수화물이 빠르게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은 그것을 잡기 위해 과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식사 후에는 피로감, 졸림, 멍한 느낌이 밀려오죠. 이건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혈당의 급상승 후 급하강으로 인한 뇌의 피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 전 15분만 준비하세요. 이건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몸의 예열 단계입니다. 식전에 단백질과 섬유질을 소량 먼저 섭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 견과류 한 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단백질이 위에 먼저 들어가면 소화기관이 깨어나고 인슐린 분비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밥이 들어올 때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매일 식전 두유 한 팩을 3개월 드신 68세 여성 환자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신기하게도 밥 먹고 나면 졸리지 않아요. 혈당 그래프를 보니 식후 피크가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점심 전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오후 업무 중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이게 바로 식전 15분의 기적입니다. 혈당의 출입문을 미리 열어주는 습관, 이건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뇌의 에너지 흐름을 안정시키는 루틴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백질의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먹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혈당 예열법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를 시동 걸자마자 풀가속하면 엔진이 손상되듯 혈당도 예열 없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러나 식전 15분의 예열을 하면 몸이 준비된 상태로 음식을 맞이합니다. 혈관의 긴장도 완화되고 인슐린도 과잉 분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실험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식전 단백질 섭취군은 식후 혈당 상승이 40% 이상 완화, 그리고 3시간 후 피로도 점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즉, 식사 전 준비 하나가 하루의 피로와 집중력, 그리고 뇌의 노화 속도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엔 무가당 두유 한 팩과 블루베리 몇 알, 점심엔 삶은 달걀 한 개와 샐러드 한 젓가락, 저녁엔 견과 한 줌과 따뜻한 물 한 컵. 이게 바로 하루 3번의 뇌혈관 보호 루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후 10분 걷기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뇌와 혈관을 가장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식후 10분이라도 천천히 걷는 습관은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고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당뇨와 치매의 공통해법으로 이어집니다.
뇌는 일정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그 에너지를 너무 빠르게 주거나 너무 오래 끊어버리면 뇌는 흔들립니다. 식전 15분의 준비는 그 흔들림을 막는 뇌의 안전벨트입니다. 이제 2부를 마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은 뇌의 연료지만 급가속은 뇌의 사고다. 다음 3부에서는 두 번째 루틴, 하루 30분의 햇빛과 세 번째 루틴, 밤 11시 이전의 숙면을 통해 실제로 뇌혈관이 회복되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당뇨와 치매의 공통된 뿌리, 즉 혈당의 불안정이 뇌를 흔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 불안정을 잡는 첫 번째 루틴, 식전 15분의 준비, 혈당 예열법을 나눴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루틴, 햇빛 30분과 밤 11시 이전의 숙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당뇨와 치매를 동시에 늦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30분의 햇빛. 여러분,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 D를 만드는 빛이 아닙니다. 몸의 시계를 맞추는 빛, 그리고 혈당을 조율하는 빛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 비타민 D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입니다. 즉,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커지는 거죠. 또한 햇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리듬을 맞추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리고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햇빛을 꾸준히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40% 낮고 치매 위험이 35%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혈관의 리듬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는 순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조정됩니다. 교감신경이 깨어나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며 혈압과 심박이 조화롭게 변합니다. 햇빛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부드럽고 오래가는 회복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30분, 얼굴과 팔, 손등만이라도 빛을 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3시쯤에 부드러운 햇빛이 좋습니다. 햇빛은 혈당뿐 아니라 기분도 바꿉니다.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당뇨 환자들이 자주 겪는 무기력감과 의욕 저하도 완화됩니다. 햇빛이 뇌의 리듬을 다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밤 11시 이전의 숙면.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면이 혈당을 지킨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같은 식단, 같은 활동을 해도 혈당 변동이 훨씬 적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뇌의 염증 반응을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시간은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깨어 있으면 뇌는 회복 대신 피로를 쌓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 이건 단순히 일찍 자는 생활이 아니라 뇌의 청소 시간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뇌의 야간 청소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노폐물 배출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깊이 잠들 때만 작동합니다. 그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이 씻겨나갑니다. 하지만 늦게 자거나 얕은 잠만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수면이 곧 치매 예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일하루의 끝을 예고하는 조명 끄기, 잠들기 1시간 전엔 휴대폰, TV, 강한 불빛을 줄이세요. 빛이 차단되어야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몸의 온도를 1도 낮추기, 따뜻한 샤워를 하고 잠자기 직전엔 방을 살짝 서늘하게 유지합니다. 온도가 떨어질 때 뇌는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3화로 한 가지 감사 기록. 잠들기 전 오늘 내가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거나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그 평온한 감정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3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5 이상 낮아졌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상승했습니다. 수면은 약이 아니라 뇌의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3가지 루틴을 정리하겠습니다. 1. 식전 15분의 준비,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뇌의 연료 공급을 안정시킵니다. 2. 하루 30분의 햇빛,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관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3. 밤 11시 이전의 숙면, 뇌의 청소 시스템을 가동시켜 기억세포를 지킵니다. 이 3가지가 모이면 당뇨와 치매의 길은 서로 멀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뇌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밥 먹기 전 15분, 창문을 열고 맞는 아침 햇살, 그리고 밤 일열 1시의 고요. 이 3순간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다시 맑게 할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 전문의 김세진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맑은 마음으로 햇빛 30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